안녕하세요. 나라TV의 나라입니다. 진지한 사람이라면 도덕성을 수양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의 상당 부분이 바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행동으로 야기된 불쾌한 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라는 점을 안다. 라는 존 듀이의 명언을 아시나요? 저는 이 명언을 보고 마음이 찔렸는데요.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을 뒷받침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용기 있고 그 누구보다도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명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고찰을 하는 시간은 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연자분 모셔보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여군 출신인 김지혜라고 합니다. 탈북한 지는 어언 7년이 되어가네요. 지금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조선인민군 출신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북한은 여성도 군대를 가지요. 북한의 여군 실태는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더 심각하고 자세한 얘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나라TV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여성들에게도 징병검사를 실시하여 7년의 의무 병역을 이행해야 합니다. 정말 많이 긴 시간이지요.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출산율이 크게 줄었고 극심한 영양 부족을 겪었었는데 이 세대의 남자들이 입대할 시기가 되면서 남자만으로는 120만여 명이라는 상비군의 숫자를 충당하기 어려워진 것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모두가 생각하죠. 이런 탓에 입대 기준을 대폭 낮추거나 복무 기한을 다 채우고 제대해야 할 사람들도 잡아두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강제로 해야 되는 상황들은 북한에서 살면서 늘 있었던 일입니다. 법적으로는 하급병사는 물론이고 군관이라도 여군과 사귀다. 적발되면 부하사건이라 하여 둘 다 생활제대를 당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도중에 눈이 맞더라도 한쪽이 제대한 후 결혼해야 하지요. 하지만 사실 모두 몰래 사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정말 조심하며 조용히 사귀지요. 그래서 별로 안 친했던 동무들을 보면 저 동무랑 사귀고 있었다고 하면서 군부대 내에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조용히 사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위간부 성상납인데요. 특히 휴가가 없는 북한군의 특성과 입당 등의 미끼를 내세우는 상관들 때문에 군내 여군에 대한 성폭력이 만연합니다. 심지어 이런 과정에서 피임 도구가 부족해 임신을 하면 자격 없는 민간 의술인을 찾아가 낙태시키고 군에서 내보내며 개인 기록에도 남기는 등의 극악무도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정작 이런 걸 당하면서도 자기는 다른 여자들과 달리 입당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우깁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인 것이지요. 정말 친한 동무들 무리 중에 한 명이 자기는 남들과 달리 반드시 입당할 것이라고 자기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배신당할 리가 없다며 정신을 못 차렸던 동무가 기억나네요. 그 친구도 당시에 나이가 많지 않았었는데 젊은 청년들한테 몹쓸 짓 하는 거죠. 또 최악은 여군용 생리대는 가제천 1m 배급 전부이기 때문에 4등분해서 조금씩 아껴 쓰고 군복 역시 1년에 한 벌만 지급해줍니다. 보급품이 정해져 있지만 정상적으로 보급해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요.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군복을 많이 만들어 입었습니다. 집에서 돈을 가져와 천을 사서
군복을 제작해 만들어 입는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국가에서 보급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데 멋은 내고 싶고 그렇기에 집에서 돈을 가져다가 천을 사서 군복을 만들어 입는 군인들이 많았는데 지금도 물론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여군들은 엄청 추운 영하 30도에 압록강 얼음을 깨서 머리를 감고 빨래를 합니다. 그 추위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마르지 않은 천들과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겨울만 되면 몸은 늘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이 아직까지도 무섭고 괴롭습니다. 식사 역시 밥 한 공기에 배춧국, 염장무가 전부라서 염장무로 배를 채우다가 염독에 걸려 저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건 이미 흔할 대로 흔한 거죠. 염독에 걸리면 온몸이 붓고 특히 가슴이 붓습니다. 지방이 제일 많은 부위가 붓는 것이지요. 겉으로만 보면 글래머스해 보인다고들 하는데 실상은 슬픈 사연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부대마다 다를 겁니다. 국가에서 정해준 식량은 있지만 부대 자체적으로 농사를 얼마나 짓느냐,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 부대의 생활 조건이 달라집니다. 제가 복무한 지역에는 2개의 고사총 부대가 있었습니다. 한 부대는 군인들이 백전백승 담배를 생산하는 공장을 지켰는데 공장이 돌아가면 국가에서 주는 배급과 공장이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부대에 주는 배급까지 받다 보니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대는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해서 생산이 없었습니다. 탄광이었는데 석탄을 제대로 캐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받는 수입이 전혀 없었지요. 국가에서 주는 것만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매우 어려웠던 부대였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그랬지만 북한에서는 부모님이 대신 군복무를 한다는 말도 나왔거든요. 자식들을 군대에 보냈는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연락합니다. 군대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콩 종자가 없으면 누가 가서 콩 종자 가져올래 이럽니다. 또 콩 농사가 잘 안 되면 누가 가서 콩 300kg 가져올래 이런 식입니다. 부모가 힘이 있고 능력이 되면 자신이 다녀오겠다고 하죠. 그런 군인들은 쉽게 군복무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건설에도 참여 안 하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자녀 대신 부모가 군복무를 한다는 말이 많이 돕니다. 하지만 예쁜 여군들이 있는 부대는 보급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 부대 지휘관들은 신병훈련소를 기웃거리며 예쁜 신병을 뽑아가기 위해 자기들끼리 치열한 경쟁을 하죠. 미녀 여군들은 일부러 상급 부대 지휘관의 눈에 잘 띌만한 보직에 세워놓는데요. 여군들의 업무 보고는 늘 밤에 이루어졌죠. 사실 상 간부의 상남 요구를 거부하면 분대 전체에 대한 이유 없는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처벌이 계속되면 여자 분대장님께서 대원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몸을 다 바쳤습니다. 제 친구는 엄청나게 곱고 이뻤습니다. 얼굴을 닮아 마음씨도 곱고 착했지요. 그런 애가 원치 않는 매일 밤 상납에 정신병이 걸려서 환청이 들리며 사람이 아예 정신병자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괴롭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 갓나들을 다 못 죽인 게 제 한입니다. 심지어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면 피해자인 여군이 생활제대를 당하며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북한에서 여자는 존중받을 권리도 없으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예쁘더라도 딱 거기까지이며
엄청난 대우를 바라지도 못합니다. 고위 간부들의 놀이개거든요. 그렇다고 이를 문제 삼지도 못하고 성추행, 성희롱이란 개념 자체가 북한에서는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일어나고 있죠. 꿈이 있던 제 예쁜 친구는 젊은 나이에 정신병을 얻고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렇게 밝고 빛나던 아이였는데 말이지요. 제 친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군이 해당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제대로 된 식사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간 대우라도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심각한 것은 제가 군복무할 때도 일기. 훈련이 끝나고 나면 5월부터 7월까지 항상 공사가 진행되거든요. 북한의 전반적인 공사를 군인들이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북한 사람이 알기로는 이전 김일성 시대 때 여름철 더운 날씨에 훈련도 하고 삽질을 하며 공사도 하던 실상이 지금 김정은 시대에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었죠. 오히려 점점 심해졌죠. 특히 여자들이 오랜 기간 군복무를 하면서 한 번도 고향에 가볼 수가 없고 면회나 외출, 휴가 등을 주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군복무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면회, 외출, 외박, 휴가도 있고 본인이 제대하는 날짜까지 알고 군복무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도 지금쯤 북한군이 2기 훈련을 시작해야 할 시점인 듯한데 하계 훈련 때에는 기본 훈련을 많이 못합니다. 1기 훈련 때 기본 훈련의 80%를 진행하고요. 여름에는 주로 부업과 농사, 건설과 같은 것을 많이 하죠. 많은 사람들이 북한 여군에 대해 어린 나이에 여자의 몸으로 저런 일을 한다며 안쓰럽다는 반응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남녀가 없고 군인만 존재할 뿐이라는 생각으로 군복무를 했고 건설이나 부업 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었죠. 세상에 너무 참혹한 실태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특히 여군에 대한 문제점은 항상 거론이 되었었는데요. 여군들에 대한 성범죄도 공공연하게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피해를 호소할 곳도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데요. 북한 여군의 나이가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인데 여군으로서 힘든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어떤 생각이십니까? 북한 체제에서는 군대를 다녀와야 당원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충성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여자로서의 삶이 너무 없다고 봐야죠. 대한민국에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면 대학 공부도 하고 연애하느라 바쁠 시기인데 북한에서는 입대했다는 이유로 저런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여자들도 학교를 졸업하면 무조건 군대에 가서 저런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한창 꽃 피워야 할 때 저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쓰럽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노동 착취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일반 병사도 매달 지정된 월급이 있는데 북한은 아무것도 안 주면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건설 사업은 다 군인들이 하는 상황이죠. 특히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고 군인들의 노동력을 쓰기 때문에 노동력 착취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화장도 물론 금지되어 있으니 일반 병사에게 화장품은 보급이 안 되고 스킨이나 로션 정도만 보급이 되고요. 여군들이 가장 멋을 내는 부분은 각입니다. 바지 주름을 칼날처럼 세워서 입고 단추가 동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반짝거리고 윤기나게 닦아 입고요. 그것이 가장 큰 멋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부분은 많이 모르실 듯한데요. 여성들이 군복무하기 싫어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입대 전 신체 검사입니다. 17살의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군에 지원했는데 병원에 가면 시설도 없이 사람이 직접 손으로 검사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혐오감을 느끼고 군에 안 가겠다는 여성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군들의 노동은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발전되지 않다 보니 무조건 사람의 힘으로 해야 하고 여자들도 거부할 수 없는 거죠. 북한 당국이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하지만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북한이 여성들의 군복무를 의무화한 이유는 저출산입니다. 저출산 때문에 남자가 모자라기 때문이고 현재 한국에 3만 5천 명 그 이상의 탈북민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중 80~90% 정도가 여자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탈북을 막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명령을 내리면 오직 알았습니다 라는 말만 하게끔 교육하는 것이 북한 사회의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등에 바위를 지고 날라야 하고 건설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데 앞으로도 북한 여군들의 경험담이나 오늘날 북한 여군들에 관한 동영상이 널리 알려져서 북한 인권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서 군복무를 한 선배로서 후배들은 북한 정권을 위해 꽃다운 청춘을 다 바쳤다는 상실감이 사라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씨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던 부분과 그보다 더한 북한 여군들의 속사정을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북한 여군 실태에 대해서는 거듭 충격을 먹는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 너무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북한에서 여군 생활을 했었던 많은 탈북민들이 이러한 실체에 대해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